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거든요.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상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 네, 이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구석구석 잘 아시고요. 말씀드리자면 민원연에서 저희는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주.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 누구죠? 그 새누리당의 조은진 의원. 새누리당 맞죠? 조은진 의원 말씀 들어보세요. 뭐 그날 인사청문회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 청문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냥 면박도 무슨 정책 질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 태극기 집회 때 왜 이거 조금 들 보도했냐부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말 청문회의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하기가 물론 뭐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저분 때문이라도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저분은 꼭 돼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효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1기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기 때 부위원장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KBS, MBC 문제입니다. 지금 MBC 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장 출퇴근할 때 이제 피켓 시위 하고 있고요. KBS도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 다 뭐 제작 거부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고대영이나 김장겸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이효성이 들어오면서 MBC나 KBS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제어가 권한입니다. 근데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제어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을 다 점검하고요. 그리고 제어가 심사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좀 더 네,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 시기 노사관계 그런 게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심사가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 네, 자리에서 내려올 분들 알아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너무해요. 제가 그 모 KBS 인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뭐 보도 삭제, 뭐 지침, 막 이렇게 오다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KBS 지도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쟁점과 충돌을 안 만들려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해서 KBS 사장 뭐 또는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후배들한테나 좋은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문을 안 생각했고 그 YTN 사장 임명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정면 기자가 빵점 맞았어요? 하여간 진짜 깝깝한 분들이세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그래도 언론계에서 좀 저 사람이 추천위원을 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천부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짰다는 걸 누구나 알게 빵점 주고 똑같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해직 기자가 꼭 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해직 기자라서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비토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장 추천위원회 세 분은 해직 기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추위부터 빨리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보면 공정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빼주고 공개도 했어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의 본 취지가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면
공정에 대해서는 같이 판단이니까 좀 물러나 준다 이거예요, 제가. 근데 투명하지 않게 노정면 빵점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 한국마사회, 인삼공사 이렇게 다 이제 YTN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심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사에 참여할 때 네. 그 언론계 인사를 보통 해요. 아니면 시민사회를 하거든요. 법조계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직접 들어갔대요. 직접 들어갔죠.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사장들이기 그쵸. 때문에 비토를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해직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은 극혐인가 보죠. 뭐. 극혐. 너무 기분 나빠요. 그 일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노정면을 비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유. 그건 노정면 그 기자가 어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 네. 이분들이 마치 사장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몰고 갔다.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건 노정면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요 방송 문제에 관한 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지.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방통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인식은요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종편을 도입할 경우 몇 개가 이제 살아남을 적정한가? 건가 예. 광고를 고려할 때 그 2개였어요. 그런데 4개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방송 생태계가 교란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위원장을 하시는 거지. 그럼 뭐 이런 인식도 없이 하면 오히려 현안을 모른다고 할 텐데. 네. 현재 시장에 아주 대한 구체적으로. 본인 기준을 갖고 예.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 종편이 많나요, 적나요? 제가 볼 땐 많습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야 소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종편 특혜 같은 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종편 특혜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해서 특히 그 채널 배정 문제 같은 거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SO를 압박해서 종편들에게 황금 채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널 배정은 아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저런 거였습니까? 뭐 중간 광고 같은 거는 대표적 특혜잖아요. 종편에만 준. 그런데 이걸 그럼 지상파에도 같이 준다든가. 근데 이제 규제를 한번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뭐 지금 지상파가 제대로 돼야 뭐 수평적 규제 체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종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편 4개가 너무 많다는 발언을 하면서 했습니다.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종편 4개 중 한두 개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에서부터 어지러운 방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종편 4개가 많다고 했을까? 그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그 대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4개, 우리 시장 상황이 그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4개가 도입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고 실수가 좀 교란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호성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방송법 5조 6조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 공공성. 네, 어떤 사람들은 방송개혁이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가 방송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편과 관련해서는 종편 4개까지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종편이 1개 정도는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2개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4개나 주다 보니까 방송 시장이 상당히 교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개가 많다는 입장이라면 네. 1개나 2개 정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호성 후보자가 종편 4개가 너무 많으니까 뭐 1-2개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호성 후보자의 말 그대로
종편이 많이 생기면서 방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많다는 현실을 얘기한 거지. 예. 그래서 줄여라는 아니었다. 줄이겠다는 아니다. 아니다. 종편을 줄이겠다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말이거든요. 그 대목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종편 그거 보지 마세요. 종편은 왜 종편이냐? 종일 편파방송한다고 종편이야 그게. 근데 절반을 줄일 거래. 아니 그게 무슨 종편이야? 전반합리지. 그거 내가 좀. 야, 저 이거 몰랐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라요? 예, 이게 지난 종편을 4월 30일 인천 뉴스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내가 줄이겠다.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해서 종편이다. 예. 홍준표 대표가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개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4개 중에 2개가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단 이호성 후보자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정부의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당장 올해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종편도 있고 있습니다. 또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아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는 종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올해 재승인 심사 받는 종편은 어디예요? MBN입니다. MBN. 원래 11월 30일까지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와 채널A는 올 3월에 재승인을 받았고 예.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잘할 경우에 재승인해 주겠다. 조건부 재승인. 아니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그러니까요. 예. 재승인을 해주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라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정부 향 고위 관계자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를 통해서 새 정부의 종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편들과 재승인 심사 기준은 동일하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편 심사가 앞으로 더 엄격해질 것이고 그 첫 시범 케이스가 MBN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까 홍준표 대표가 네. 종편을 그렇게 비판한 건 종편이 오히려 새누리당이 종편 덕 많이 본 거 아니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이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JTBC의 어떤 태블릿 PC 보도 이런 걸 비판한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이런 게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싸워서 종편을 허가해 줬더니 예. 오히려 종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기 후보에 대해서 더 불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불리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예. 종편이 박근혜 편을 들지 않고 종일 박근혜 비판 방송만 내보냈다. 그 얘기.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래서 나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 그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예. 시중에는 TV조선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들으셨죠? 그거는 이제 TV조선이 올 3월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0점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25.13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방통위는 재승인을 해줬죠.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이제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축소. 축소. 또 1년 동안 법정 제재 3차례 받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 예. 다른 종편에서 제재받은 진행자, 출연자의 출연 배제. 예. 진행자, 출연자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진행자, 출연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한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요. 또 종편 공통으로 방송 심의에서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뉴스, 탐사보도, 시사, 논평, 토론, 대담 장르의 프로그램은 33.3%, 3분의 1 이하로 줄일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종편 승인 취소가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과 제도에 있으니까 못할 건 없겠죠. 다만 전직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론적으로 종편의 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종편 소유주가 누굽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사. 그러면은 이 신문사들하고 싸워서 종편을 취소하려면은 정부가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아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소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 후보자의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종편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 종편에 대한 평가나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아까 이제 국정농단 때 너무 새누리당 편 하나도 안 들어줬다 해서 속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종편에 대한 시각이 새누리당 편 많이 들고 좀 편파 방송하는 패널들도 많고 이랬다고 다들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종편 4개를 허가한 게 예. 공영방송의 위치를 떨어뜨려서 완오브댐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종편을 키워서 보수 언론, 미국의 폭스 TV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4개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워낙 국정농단 사태가 뭐 중대하다 보니까 예. 종편들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호성 후보자.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종편 4개 왜 많다고 했을까잖아요. 그 행간을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요거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예, 실제로는 종편 4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 학자들도 종편이 출범할 때부터 4개가 너무 많다고 비판을 했는데, 종편을 승인할 당시에 최시중 당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90년 된 신문 2개가 있고 50년 된 신문 2개가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4개를 한 게 아니고 신문들에게 특혜를 주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종편이 출범하면서 광고 매출로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2012년 종편 442 매출은 2천억에 조금 미달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4,500억 원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2배가 됐네요. 2배 이상이 됐죠. 그럼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겠습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가져간 그러겠네요. 겁니다. 지상파 방송이 2011년 2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1조 6천억으로 급락한 겁니다. 어허. 이게 종편 4개가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모바일 인터넷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종편에 더 이상 특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근데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왜 지상파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뭐 제기할 수는 있죠. 너무 지상파적인 입장 아니냐? 그게 지상파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 이게 시대가 모바일로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되더라도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언론 생태계가.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미디어 되겠습니까? 생태계가. 이게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 그럼 얘기군요. 시청자가 손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예, 그런 예.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종편의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게 이제 지상파와 종편이 공정한 구도가 돼야 되는데 종편들은 독자적인 미디어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광고국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TV조선이 예. 광고 매출이 513억인데 협찬이 530억 원입니다. 어허. 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얘기죠. 그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MBC 해직 기자인 이용마 기자 문병을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종편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 앞에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번째도 있습니까? 이제 부당한 종편들의 형태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종편들에 대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종편 4개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한 방통위원장. 그 네. 행간 한번 오늘 읽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가 빵점 맞았어요? 하여간 진짜 깝깝한 분들이세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그래도 언론계에서 좀 저 사람이 추천위원을 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천부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짰다는 걸 누구나 알게 빵점 주고 똑같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래서 저는 뭐 해직 기자가 꼭 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다 해직 기자라서 안 된다 이것도 안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토하면 안 되는 그 거지. 사장 추천위원회 세 분은 해직 기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니까 사추위부터 빨리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그렇죠. 투명하게 하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보면 공정은 뭐 가치 판단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빼주고 공개도 했어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의 본 취지가 공개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면 공정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니까 좀 물러나 준다 이거예요, 제가. 근데 투명하지 않게 노정면 빵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전, 한국마사회, 인삼공사 이렇게 다 이제 YTN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심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사에 참여할 때 네. 그 언론계 인사를 보통 해요. 아니면 시민사회를 하거든요. 법조계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직접 들어갔대요. 직접 들어갔죠.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사장들이기 그쵸. 때문에 비토를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해직 기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은 극혐인가 보죠. 뭐. 극혐. 너무 기분 나빠요. 그 일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 노정면을 비토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유. 그건 노정면 그 기자가 어디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마치 사장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몰고 갔다.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건 노정면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요 방송 문제에 관한 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지. 근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이거 보면 저분은 꼭 돼야 되겠구나. 제가 근데 이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이호성 위원장은 참여정부 1기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기 때 부위원장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 특히 이제 KBS, MBC 문제입니다. 지금 네. MBC 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장 출퇴근할 때 이제 피켓 시위 하고 있고요. KBS도 아마 지금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작진들 다 뭐 제작 거부 투쟁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고대영이나 김장겸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이호성이 들어오면서 MBC나 KBS 문제를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동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제어가 권한입니다. 근데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제어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을 다 점검하고요. 그리고 제어가 심사 계획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꼼꼼하게 잘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됐거든요.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끝끝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상화에 대한 신념과 실행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 네, 이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사실은. 구석구석 잘 아시고요. 말씀드리자면 민원연에서 저희는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주.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 누구죠? 그 새누리당의 조은진 의원. 새누리당 맞죠? 예. 조은진 의원 말씀 들어보세요. 뭐 그날 인사청문회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이 청문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그냥 면박도 무슨 정책 질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 태극기 집회 때 왜 이거 조금 들 보도했냐부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말 청문회의 국회의원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하기가 물론 뭐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저분 때문이라도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하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더 네, 이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 시기 노사관계 그런 게 다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제어가 심사가 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 자리에서 내려올 분들은 알아서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너무해요. 제가 그 모 KBS 인사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보도 삭제, 지침, 이렇게 오다 베이스로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네. KBS 지도부 납작 엎드려서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쟁점과
충돌을 안 만들려고 몸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해서 KBS 사장 뭐 또는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아 이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후배들한테나 좋은 문화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문을 할 수가 없고 그 YTN 사장 임명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정면